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로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이은솔입니다. 은솔 씨, 저는 요즘 쉬는 날에 영화 몰아보기가 취미예요. 어떤 영화요? 역사 영화를 좀 주로 보는데 오. 명량, 남한산성, 또 택시 운전사 같은 그런 역사 관련된 다양한 영화를 보고 있는데요. 재밌죠. 예전에는 사실 그냥 지나쳤던 그런 장면들이 뭔가 새로운 감정들로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역사를 조금 더 깊이 파고들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우리 오늘은 하면서 또 많이 알게 되니까. 역사의 깊이가 생기죠. 그렇죠.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 네, 아직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같이 공부해봐요. 네. 이제 영화가 아닌 실제 리얼한 사건들 만나봐야겠죠? 영상실록 오늘 어떤 역사가 있는지 빨리 가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1938년 10월 22일 체스터 칼슨은 정전기를 이용한 최초의 건식 복사기를 발명했습니다. 칼슨은 잉크로 글씨를 써서 유리 슬라이드에 인쇄했는데요. 그리고 유황 칠이 금속판을 닫고 충전한 뒤 유리 슬라이드를 다시 급판 위에 포개 강렬한 빛에 노출시켰습니다. 몇 초 후 슬라이드를 치우고 검은 파우더를 금속판 표면에 뿌리자 조금 전 쓴 글씨가 선명하게 드러났는데요. 이후 왁스칠을 한 종이를 금속판에 눌렀다가 살며시 떼어내고 그 종이에 열을 가하자 왁스가 녹아내리면서 글자가 그대로 복사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전기를 이용한 건조식 복사기가 탄생한 순간이었는데요. 우리가 매일 보는 이런 원고도 이 체스터 칼슨이 없었다면 볼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맞아요. 그럼 이때가 최초의 건식 복사기가 발명된 거고 습식 복사기는 언제 만들어졌나요? 최초의 습식 복사기는 1780년에 영국의 제임스 와트가 만들었습니다. 이때 복사기는 원본을 필기한 얇은 종이를 물에 적시고 그 밑에 복사지를 놓은 뒤 압착 롤러로 누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등사 복사기가 탄생한 거죠. 1884년 미국 기업가 딕에 의해서 물 대신 화학약품을 이용한 등사 복사기가 등장했습니다. 또한 1906년 미국의 알사가 개발한 사진 복사기가 등장했는데요. 하지만 사진 복사기는 선명도가 뛰어나다는 장점은 있었지만 가격이 매우 고가라는 단점 때문에 정밀한 건축 도면이나 중요한 계약 문서 복사에만 사용됐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사기가 들어온 건 언제였나요? 궁금하시죠? 우리나라에 복사기가 처음 들어온 건 1960년이었습니다. 1959년 자동 고속 복사기가 생산이 됐고 20세기 사무자동화 시대에 막이 오르면서 우리나라에도 등장할 수 있었던 거죠. 칼슨은 1940년 11월에 전자사진이란 제품명으로 특허를 획득하는데요. 그리고 어렵게 발명한 복사기를 상품화하기 위해 20여 개 회사를 전전하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20여 개의 기업에서 상품화 제의를 거절당하는데요.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년이 지난 뒤인 1944년 바텔 기념연구소가 칼슨의 특허권 사용료를 배분하는 조건으로 제휴를 맺었는데요. 이후 빠른 속도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1950년 수년간의 노력 끝에 첫 생산품인 제록스 A가 완성돼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상용화됐습니다. 그럼 이번엔 200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06년 10월 22일 우리나라 제10대 최규하 전 대통령이 서거했습니다. 그는 제12대 국무총리이자 박정희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였는데요. 이후 1979년 12.6 사건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대통령 자리가 비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쵸. 당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시해 사건이 있었죠. 맞아요. 박정희 정권 때 12.6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유신체제와 독재 정치로 인해 시민들이 화가 난 상태였다고 해요. 그리고 시해 사건이 발생한 거죠. 당시 윤보선과 국가 원로들이 국민의 요구를 받아 최규하에게 유신 폐지와 새로운 민주선거를 통한 새 정부의 구성을 요청했는데요. 결국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표결을 거쳐 최규하 전 대통령이 당선돼 그 직을 이어받았습니다. 간선을 통해 정부가 출범했고 몇 개월이 지난 뒤
전두환, 노태우가 이끄는 신군부의 군사 반란이 발생하는데요. 그리고 최규하 정부는 실질적으로 기능이 정지됐습니다. 최규하 전 대통령의 임기 중에 5.18 광주민주화 운동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네. 그때 왜 이 유혈 진압을 막지 못한 건가요? 네, 전두환 씨에 의해 실권을 빼앗긴 상태였는데요. 최규하 전 대통령은 신군부 세력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지 못했다고 합니다. 신군부가 주도한 12.12 군사반란으로 최규하 전 대통령은 재임 8개월 만에 강제로 쫓겨났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짧은 임기를 지낸 대통령이 됐는데요. 오늘 대통령의 직에서 물러나 헌법의 규정에 이거한 대통령 권한 대행권자에게 정부를 이양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후 그는 조용히 여생을 보내다 2006년 10월 22일 노환으로 서거했습니다. 네, 10월 22일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1986년에는 해태 타이거즈 선수단 버스 방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선수들이 다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네요. 네, 대구 구장에서 한국 시리즈 3차전이 끝난 뒤 대구의 관중들이 해태 타이거즈의 구단 버스를 파손한 뒤 불을 질렀어요. 다행히 버스는 선수진 탑승을 대기 중이었던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으로 버스뿐 아니라 주변 차량도 파손이 됐습니다. 또 해태 선수들은 1시간 넘게 경기장에 숨어 있다가 조심스럽게 숙소로 갔다고 해요. 아니 어떻게 선수들이 타는 차에 불을 질렀지? 그러니까요. 또 2008년에는 인도 최초의 무인 달 탐사 위성 찬드라얀 1호가 발사됐습니다. 찬드라얀 1호 개발과 발사로 인도도 이제 달 탐사국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찬드라얀 1호 발사에 성공한 인도는 일본, 중국에 이어 아시아 3번째, 세계적으로는 6번째 달 탐사국이 됐는데요. 찬드라얀 1호는 발사 17일 만에 성공적으로 달 궤도에 진입했고 달 표면에 물과 얼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하는 성과도 냈습니다. 이후에도 달 궤도를 3,400번 돌면서 달을 탐사했으나 312일 만에 통신이 끊어졌죠. 자,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